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하지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위험 신호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의학책에서만 볼 수 있는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네 분의 삶에서 발견된 변화입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절대 평범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 먼저 찾아오는 몸의 SOS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신호는 당신의 몸에서도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춘배님은 평생 용접 일을 해온 분입니다. 손도 거칠고 허리도 굽었지만 난 아직 멀쩡해라며 늘 씩씩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되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춘배님이 느낀 두근거림은 심장 때문이 아니라 혈액의 산소 공급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두근거림이 반복되면 이미 순환기계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죠. 춘배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죠. 윤미정님은 평생 가정 돌봄을 해온 분입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웃음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는 느낌을 자주 겪었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도 그게 뭐더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미정님은 스스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2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어가 생각 안 난다는 신호는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 공급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에너지의 20%를 쓰는 기관이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이 겹치면 가장 먼저 단어 찾기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미정님은 이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박영대님은 퇴직 후 틈만 나면 동네 도서관에 가는 조용한 분입니다. 책 읽는 게 유일한 취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책을 읽다 보면 한 줄을 2번, 3번씩 다시 읽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글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3번째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동이 감정과 집중을 크게 흔듭니다. 특히 잠이 얕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뇌는 집중 기능을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다. 영대님의 독서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수님은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 가시던 분입니다.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인사도 잘하고 활력이 넘쳤죠. 그런데 최근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고 장바구니를 들면 손에 힘이 빠지며 평지에서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님은 스스로 요즘 좀 무겁네라고만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4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수님의 느려진 걸음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걸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느려집니다. 특히 손에 힘이 빠지는 건 전신 근력의 급격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건 신체가 보내는 매우 빠른 SOS였습니다. 두근거림, 단어가 막힘, 집중이 안 됨, 걸음이 느려짐. 이 4가지는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로 넘겨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춘배님은 어느 날 아침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드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잠을 설쳤나 하고 넘겼지만 몸은 이미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림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스스로도 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안 하는 걸 알아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숨을 들이쉬는 깊이도 짧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이 괜찮다니까. 춘배님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예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몸보다 먼저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춘배님의 몸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정님은 요즘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뭘 하려 했지? 하고 멈추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치매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치매 초기도 아닌 뇌피로 초기 단계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위험한 신호였죠. 딸과 통화 중 엄마 지난번에 병원 다녀왔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자꾸 머뭇거리며 말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귀는 상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더 빨리 잡아냅니다. 미정님의 몸은 이미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겁니다. 영대님은 책을 펼친 채 문장 하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머리가 조여오는 듯한 피로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는 피곤할 때 말보다 먼저 집중력에서 무너집니다. 여보, 요즘 책 많이 힘들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책 읽는 속도가 예전과 다르게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을. 뇌의 에너지 부족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 전에 가족이 먼저 알아챕니다. 희수님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분명 평지인데도 발바닥에 작은 통증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근육, 뇌 반응, 속도, 호흡. 세 가지가 동시에 지쳐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희수님은 집에 와서 장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유를 몰랐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건 전신 근력과 신경 전달 속도가 약해졌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가족이 봤다면 요즘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네 하고 말했을 겁니다. 네 분이 겪은 변화는 누가 봐도 흔한 현상입니다. 숨이 참, 말이 막힘, 집중이 안 됨, 손 힘이 빠짐.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회로가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병이 찾아오는 전 단계입니다. 아내의 재촉 끝에 병원에 간 날 춘배님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피로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크게 위험했어요. 춘배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의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온다는 걸.
미정님의 뇌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늦게 알면 뇌는 금방 지칩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책을 2번 읽는 건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뇌가 너무 지쳐서 집중할 힘이 없을 때 나타나요. 영대님은 한동안 자신을 탓해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된 건가? 그 생각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희수님에게 내려진 진단은 근감소증 초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져요. 희수님은 생각보다 빨라진 노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고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분 모두 각기 다른 신호를 겪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작은 신호부터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며 외면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의 신호는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루에 1mm씩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오랜 시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1mm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몸의 무너짐은 당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느낍니다. 춘배님은 아침 산책을 10분씩 늘렸습니다. 미정님은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영대님은 독서 시간을 줄이고 눈과 뇌를 쉬게 했습니다. 희수님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몸과 마음은 다시 제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망가지는 속도보다 회복하는 속도를 더 잘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는 에너지를 되찾고 근육은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분의 변화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작은 1mm의 변화가 다시 1cm, 1m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두근거림, 단어가 막힘, 집중이 흔들림, 걸음이 느려짐. 이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멈춰서 나 좀 돌봐줘. 몸은 늘 말보다 먼저 말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제였고 누군가의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부드럽고 가장 조용한 신호부터 보냅니다. 오늘의 작은 신호를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작은 변화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오늘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그 관심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00세시 대상 식통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